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최근 미국 내 스타벅스에서 잇따라 인종차별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제로 쫓겨났고 또 경찰에게 체포까지 당했던 흑인 2명이 어제 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의 상황, 자신들에게 발생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털어놨습니다. 피해 흑인들의 생생한 증언과 또 당시 상황이 담긴 이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이제 스타벅스 측과 이 경찰의 행위에 대한 논란은 다시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오늘 이 논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그 아침 인기 방송이죠. 굿모닝 아메리카. 여기서 스타벅스에서 쫓겨났던 그 당사자들 2명 흑인 남성들이 직접 출연해서 얘기 다 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 이 뭐랄까 파장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제가 정리해드리면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라디오 코리아도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흑인들이 스타벅스에서 체포됐다 뭐 이렇게만 보도가 됐고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었는데 당사자들이 출연해서 자세한 얘기를 했습니다. 2명이죠. 라션 넬슨 그리고 던테 로빈슨 이 2명의 흑인들이 이 굿모닝 아메리카 ABC의 인기 아침 방송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에 이제 출연했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센터시티 스타벅스에 4월 10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목요일 오후 4시 35분에 도착해서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이 스타벅스에서 4시 45분에 비즈니스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4시 35분 그러니까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들어가서 로빈슨은 자리에 앉았고요. 넬슨이 들어가서 바로 그 매니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화장실 좀 이용해도 되냐 그랬더니 스타벅스 매니저가 여기는 페이 커스터머 올리다. 그러니까 커피든 빵이든 물건을 구입한 손님들만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그냥 가서 앉았다고 합니다. 둘이 앉아 있는데 바로 그 매니저가 오더니 뭐 커피나 어떤 드링크 필요하냐 뭐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는 좀 손에 물병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지금 사람을 기다리는 거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돌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경찰들이 이제 들이닥쳤다고 했습니다. 그때 참 재미난 게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그 로빈슨이 그 당시 심경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매니저가 얘기하고 돌아가서 바로 전화하는 것 같더니 경찰이 와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설마 저 경찰이 우리 때문에 온 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바로 자기들한테 바로 오더니 경찰이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그런 것이 경찰이 어떤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CCTV를 가려야 되잖아요. 무조건 신고 받았다고 해서 와가지고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서로 양측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해서 어떤 경찰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로빈슨과 넬슨 두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면 경찰이 들어오더니 자기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나가라고 아무 자초지종을 뭐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냥 나가라고 했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봤더니 바로 체포했더라.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은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느닷없이 경찰이 나타나서 체포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당시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두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 그 얘기한 게 굉장히 재미났는데 한 명인 그 넬슨은 그 순간에 이러다가 정말 죽는 게 아닐까. 내가 이러다가 왜냐하면 경찰에게 요즘 또 경찰의 과잉 대응, 그렇죠. 경찰의 총기 난사 아닙니다만은 네. 이 경찰에 체포되는 흑인들이 뭐 체포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이제 목숨까지 잃는 일이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한 명이 또 로빈슨은 가족과 막 이웃들이 그 순간에 막 머릿속에 떠올랐고 어떻게 하든지 침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막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도 굉장히 놀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체포가 됐고 그때 이 두 사람에게 적용됐던 혐의가 불법 침입 혐의와 영업방해 혐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제 굿모닝 아메리카에 이 두 사람의 변호사인 스튜어트 코엔 변호사가 출연했는데 이 불법 침입과 영업방해 혐의가 적용됐다가 그날 밤에 체포된 날 밤에 그 혐의가 이제 드랍이 돼서 결국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풀려나게 됐지만 아무튼 굉장히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긴박하고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도 상황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경찰이 말씀하신 대로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 CCTV 안 가리고 체포했다는 점. 그렇죠.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면 경찰한테 신고해도
하세월이에요. 잘 안 와요.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무슨 이멀전시도 아니고 그런데 2, 3분 만에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눈에 띄는 부분 대목입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스타벅스 측의 반응이나 해명이 궁금한데요. 어떤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스타벅스 쪽에서 반응이 나왔는데요. 스타벅스의 그 스포크스퍼슨, 스타벅스 대변인이죠. 제이미 라일리, 그러니까 본사 대변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필라델피아의 문제가 됐던 이 특정한 스타벅스, 그러니까 센터시티 스타벅스죠. 센터시티 스타벅스에는 그 스타벅스만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됐던 이 필라델피아의 그 스타벅스 매장의 가이드라인이 뭐였냐면 매니저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머무는 손님에게 나가달라고 해야 한다. 그게 이제 이 스타벅스 매장의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리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면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는 것까지 그 가이드라인에 규정돼 있다. 이렇게 스타벅스 대변인이 밝혔고요. 그렇지만 이번 경우에는 경찰에게 연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본사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매니저가 가이드라인대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 2명의 흑인 손님들이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 경우에는 경찰에 연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본사는 보고 있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런 그 매장마다 전국에 수많은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데 그런 개별 매장마다 각자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하는데 이것이 그 지역에 따라서 뭐 매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스타벅스 본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스타벅스 대변인이 밝혔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본사가 이 개별 스타벅스를 좀 더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스타벅스 본사의 입장이 이런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또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한인타운에 있는 업소들도 네. 어느 업소들이든지 사실은 그 손님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걸 리퓨즈 할 수 있는 권리는 다 있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중요한 거죠. 그 그렇죠.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모든 상황, 모든 경우의 수를 사실 다 써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원칙적인 기준만 정해놓은 네. 거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어떤 그 융통성이나 이런 판단이 중요한데 바로 그런 점이죠. 예. 네. 그 현장에서의 판단이나 이런 것은 뭐 매니저가 됐든 종업원이 됐든 평소에 갖고 있던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게 네. 판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만히 보면 이제 그 뭐 매니저가 됐든 누가 됐든 네. 평소에 있던 어떤 인종에 대한 그 의식이 무의식 중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또 기사를 찾으면서 뭐 워싱턴 포스트나 USA 투데이나 뭐 전국의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했는데 특히 워싱턴 포스트나 USA 투데이지 같은 이 보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는 사실 그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는 편이 아닌데 어제는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 워싱턴 포스트에는 어제 이 굿모닝 아메리카 방송 끝난 후에 기사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올라오자 순식간에 댓글이 막 3,500개 이상,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달렸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스타벅스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이것저것 얘기해도 결국은 인종차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사실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네. 각자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그런 글들이 참 많았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나도 스타벅스 가서 비슷한 경우를 비슷한 행동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물건 사기 전에 화장실부터 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커피 사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도 많았고 그랬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왜 그런지 알까? 나는 흑인이 아니니까, 뭐 이런 이제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흑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런 행동, 똑같은 행동을 해도 스타벅스에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걸 본인의 체험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타벅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매니저가 다가와서 뭐 마실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 마실 거라고 하니까 바로 전화해서 경찰을 불렀는데, 스타벅스에 가서 내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매니저가 또는 스타벅스 직원이 다가와서 뭐 물어보는 것 자체를 자기는 당한 적도 없고 주변에서 그런 거를 하는 거를 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그 스타벅스라는 것은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공간이고 거기서 일일이 직원이나 매니저들이 다가오지 않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매니저가 직접 다가와서 그렇게 물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이상하다. 그런 점도 역시 두 명의 흑인 손님들에 대한 어떤 이미 딱 그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를 보면서부터 이미 어떤 편견이 작동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의 댓글이 나왔고요. 그리고 스타벅스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커피를 만나는
커피를 마시는 장소라기보다는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따라서 거기서 만날 사람들 중에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오는 사람은 당연히 나중에 만날 사람을 기다리면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 먼저 온 사람이 자기 커피 마실 거 시켜서 마시면서 기다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나중에 온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이제 마시기 위해서 주문을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럴 때마다 스타벅스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됐다. 그것도 역시 인종차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문제.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을 간다고 해서 아마 그때부터 이 스타벅스 매니저가 굉장히 어텐션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누가 커피나 빵 같은 거를 사고 나서 음식을 가지고 화장실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제 이런 지적의 댓글도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당연히 화장실부터 들어가서 볼일부터 해결하고 나와서 물건을 사고 커피를 사서 마음 편하게 막 먹고 마시는 거지. 예,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스타벅스 들어가면 화장실 갈 사람들은 먼저 화장실부터 들었다 나오는 것이 일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 페이 커스터머 올리라는 말을 해가면서 매니저가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그 이상하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어제 아마 굿모닝 아메리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두 흑인 라시온 넬슨과 던테 로빈슨 같은 경우는 흑인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외모가 굉장히 좀 눈에 튀는 외모였습니다. 한 명은 그 레게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고요. 또 한 명은 굉장히 덥수룩하게 수염을 길렀는데 뭐 콧수염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온 얼굴을 덮는 그러니까 약간 그 아랍식의 그 스타일이죠. 전혀 수염 관리하지 않는 잘하는 대로 놔두는 그런 식의 이제 수염을 길렀기 때문에 아마도 흑인인 것도 문제였겠지만 그런 외모 자체도 굉장히 그 이 스타벅스 측의 눈길을 끌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스타벅스가 무슨 양복 차려입고 정장 차림으로 가야 될 그런 장소가 아니라 누구나 자유로운 복장으로 가서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스타벅스에 가서는 돈 내고 필요한 거 사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인데 이런 어떠한 외모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스타벅스에 어떻게 보면 또 미국 사회에 크게 지금 자리 박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의 글들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사자 그 매니저를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네. 또 일견 또 자기도 뭐 잘해보려고 어떻게 하다가 그랬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 있어서 몇 번 멈출 수 있었는데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중간에 그런 그 매니저의 어떤 행동도 그렇고 또 경찰에 신고까지 과연 했을까 필요가 있었을까 또 경찰이 왔어도 좀 시시비비를 좀 가렸으면 어떨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안 갔을 텐데 몇 번의 아쉬운 과정이 있습니다. 당사자들 흑인 두 남성들은 이번 사태를 좀 잘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뭐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번 일을 어떤 속된 말로 건수라고 생각해서 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보면 이 라션 넬슨과 던테 로빈슨이라는 두 명의 흑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분쟁이 붙었는데 일단은 그 뭐 법정으로 가기 전에 중재 협상을 지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피해 흑인들과 스타벅스가 이제 중재를 벌이고 있는데 이 두 명의 흑인들 어제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스타벅스 측과 중재 협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 어떤 것들이냐면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 소비자 권리 규정, 커스터머 빌 오브 라이츠를 반드시 좀 비치해달라. 잘 눈에 보이는 곳에 비치해서 소비자들이 이러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비치해서 인종이나 나이나 모든 거 성별이나 모든 거 상관없이 소비자들은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고객들의 어떤 강제 퇴장이라든가 또 인종차별 등에 대한 어떤 새로운 펄리시를 만들 것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흑인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각 개인 각자의 어떤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좀 스타벅스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면 좋겠다. 네. 이것이 이제 이 두 명의 흑인들의 이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전화위복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도 사실 스타벅스 가지 않습니까?
언제 또 이 비슷한 봉변을 당할까 싶은 생각이 마음 한구석엔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 얘기가 아닌 것으로 아닐 우리가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겠군요. 예, 백인이 아닌 모든 유색인종들은 사실은 조금의 불안감을 가지고 스타벅스에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네. 이번 케이스가 상당히 중요한 모범 네. 사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스타벅스의 슬로건 중에 이런 게 있죠. We don't sell coffee, we sell culture. 우리는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문화를 판다 그랬는데 그 컬처, 그 문화에 치명적인 좀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좀 기초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